만약 지금까지 피로 자신감 저하, 그리고 줄어든 욕구를 모두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해 오셨다면 사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박진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수님은 70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삶에 다시 따스함이 찾아왔죠. 하지만 오랜만에 가까워지려는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당황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지만 진수님은 그 후로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한켠에서 내가 고장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진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든 남성분들이 꼭 들어야 할 친밀감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친밀한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과 준비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 깊고 만족스러운 연결을 위해 준비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깊게 숨을 몇 번 들이쉬어 보세요.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산소 공급을 도와줍니다. 관계 직전에는 무거운 식사나 술을 피하세요. 둘 다 몸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신감과 자연스러운 욕구도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스트레칭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듯 몸도 준비 없이 갑자기 연결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런 준비가 오히려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고 더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런 부담감이나 실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하나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사실 발기력은 심장 건강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아래쪽 반응이 느려지거나 단단함이 줄거나 지속시간이 짧아졌다고 무조건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문제가 단순히 관계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엔 김대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아직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고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건강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특유의 농담과 쿨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뭔가 이상해서 심장 정밀 검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말이죠. 대현님은 심장 주요 혈관 중 하나가 90% 막혀 있었습니다. 흔히 과부 제조기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혈관이었죠. 일주일 뒤 급히 수술을 받으셨고 그 진료가 생명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대현님은 병원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관계 문제로 왔는데 가슴에 시한폭탄이 있었네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계에 관여하는 혈관은 심장 주변 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이 부위입니다. 즉, 침실에서 문제가 시작되면 그게 바로 몸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정보에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중 해식 식단을 참고해보세요. 올리브유, 잎채소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혈압을 자주 체크하세요. 고혈압은 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 모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높여주는 음식도 좋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비트 시금치 수박 같은 음식이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특효약이나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입니다. 단지 관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요. 혹시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냥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신호를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내 몸에 관심을 가져줘. 조기에 대응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단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위해서요.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거나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진심 어린 진실만큼 소중한 선물도 없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민수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74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신 분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민수님의 눈에는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민수님이 그리웠던 건 관계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온기.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5년 동안 누구와도 진심 어린 스킨십이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이 점점 더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잠도 줄고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혈압도 계속 오르고 있었죠.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저는 민수님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연결을 잃고 타인과의 접촉이나 감정적 친밀감을 포기하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단순한 포옹이나 손잡기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강력한 천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이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우리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약상자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에서도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정서적 친밀감은 고령층의 치매와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분들이 오랜 시간 이런 친밀감 없이 살아갑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집니다.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의 필요가 묻혀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그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해야 한다, 애정 따위 필요 없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감정의 침묵은 시간보다 더 빨리 우리 영혼을 늙게 만듭니다. 이 연결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관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다시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들입니다. 비관계적 터치 연습하기. 어깨에 손을 얹거나 산책할 때 손을 잡거나 소파에 나란히 앉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신경계를 다시 깨우는 시작입니다. 작은 배려 주고받기, 가벼운 포옹 등 두드리기, 머리카락을 빗어주기.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진솔한 대화, 시도하기. 누군가와 가까이 지낼 때 가장 그리운 게 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같은 말로 시작해보세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진짜 연결은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관계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따뜻한 연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뜻한 통화 한 번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자신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정서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민수님의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약간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났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앉고 대화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민수님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셋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고 계속 듣고 성장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만 자신감과 연결감을 조용히 갉아먹는 한 가지를 다루려 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비밀입니다. 스크린과 비현실적 기대가 자신감과 친밀감을 어떻게 서서히 빼앗는가입니다. 이번엔 전구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 해군에서 은퇴하신 자부심 강하고 묵묵한 분이십니다. 진료실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는 벌써 4년 넘게 가까워진 적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느새 진짜 연결되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더라고요. 스크린. 늦은 밤 혼자 아무런 노력도 감정도 없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전구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내의 몸도 소리도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는 남성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됩니다. 조용한 고백, 답답함, 거리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부끄러움까지 이런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도덕이나 비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뇌의 화학 반응, 즉 뇌과학의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원래 피부의 촉감 가까움, 감정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서 빠르고 강렬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현실에서의 자극에는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설레었던 아내의 몸 향기, 웃음 자연스러운 속도까지 점점 무덤덤해지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뇌가 인위적인 자극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망은 실제 친밀감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성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면 뇌에서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무뎌집니다. 스크린에서 빠르고 강렬한 보상을 자주 받을수록 진짜 사람과의 연결에서는 뇌가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파트너와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까지 약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큰 싸움 한 번 없이 조용히 무너지는 부부관계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몇몇 남성분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래도 안전하잖아. 그래도 혼자만의 일이니까.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클릭 한 번이 거절당할 위험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이 결국은 고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이 서서히 자신감을 앗아가는 진짜 원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도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30일간 노출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멀리해보세요. 단순히 시도해보는 겁니다. 뇌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진짜 촉감을 다시 익히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가까이 앉아보세요. 피부가 사람의 온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관계 전에 숨을 고르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건 무언가를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반응, 연결 감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무엇을 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감각을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넷이라고 남겨주세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계속 듣고 계시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너무 많은 남성분들이 너무 일찍 겪게 되는 문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단 하나의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친밀감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최영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활기차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분입니다. 최근 15살 연하의 여성분과 교제하며 서로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계셨죠. 어느 날 영호님이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따라가려면 준비해야겠죠. 저는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영호님, 그 활동은 운동입니다. 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호님은 알겠다고 웃으며 넘기셨지만 2주 뒤 호텔방에서 관계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상대방이 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험보다 자존심이 앞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활동은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숨이 깊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급격히 뛰죠. 가파른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와 비슷한 변화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신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움직일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경우,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자극제, 강장제 등을 함께 쓰는 경우, 관계 전에 술을 마시는 경우 판단력 저하, 심장기능 저하 유발, 이런 것들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연결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무리하지 말고 여유롭고 몸이 편안한 날을 선택하세요. 약은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효과를 높이려고 임의로 건너뛰거나 2배로 복용하지 마세요. 심장이 걱정된다면 간단한 심박수 측정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과보다 연결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구력을 증명할 필요도, 힘을 증명할 필요도, 남성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온화함, 배려,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이 활동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뢰, 타이밍, 터치, 그리고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멈춰서게 했다면, 혹은 예전에 무리했던 순간이 떠오르거나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 생각나신다면 댓글에 다섯이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진실 고민, 희망을 모두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인생 다음 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무리 메시지. 만약 이 영상에서 무언가가 마음을 멈추게 했다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면, 조금 불편했거나 조용히 곱씹어보게 되었거나 혹은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면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전성기를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다른 전성기를 살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속도나 즉흥성,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전성기입니다. 건강 연결,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는데 기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 한 번, 의사와의 건강 상담 한 번, 나는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살아오셨고, 깊이 사랑했고, 너무 멀리까지 오셨기에 이제 조용히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나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네 또는 6이라고 남겨주세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면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진실, 존중, 희망이 살아있는 이 공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곳에 찾아와 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도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최고의 시간은 명확함과 연결,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든든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